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총 4장부터 3-4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을 좀 하자 그러면 체크아웃에서 스키퍼 소위 먹튀 고객에 대한 제가 과제를 한번 내드렸었죠. 그래서 체크인과 체크아웃 좀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좀 부족한 부분 3-4절,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수업 시간 좀 내용이 좀 짧고요. 그리고 좀 쉬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책으로는 100쪽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펴시고 호텔에서 이렇게 환전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환전 업무를 순수하게 이렇게 환전으로 돈 벌려는 욕심은 아니고 호텔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호텔에 와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해주는 거죠. 네. 환전 업무는 사실 말해서 프론트에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지금 우리 단원이 프론트에서 하는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프론트 캐시어의 주요 업무이다. 외국인이 투숙하는 호텔의 특성상 국적에 따라서 환전 자금, 환전 시간, 종사원의 수 등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호텔의 수입을 좀 더 올리는 수수료를 저희가 먹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 사실 환전하기는 조금 은행 환전율보다 비싸긴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서비스 일종이다. 그래서 급하고 아쉬운 고객들은 굉장히 호텔에서 많은 수수료를 물고도 이렇게 환전을 꼭 하십니다. 자, 호텔의 환전 업무는 환전상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여행자 편의를 위하고 그리고 외국환의 조기 집중,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전 취급 업무를 허가받아서 외화 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매일매일 달라지죠. 은행에서도 가보시면은 엔화하고 위안화, 달러, 유로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모든 은행에서 다 바꿔주고 있죠. 그래서 그 시세별로 매일매일 이렇게 막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변동환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호텔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씩 환율 고시를 이렇게 게시를 해놓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항상 이렇게 계기판에다가 고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이상 고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호텔에서 일단 환전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다. 큰 돈 벌기 위한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밖으로 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주무신다 그러면 한국 돈을 바꿔서 주변 호텔 주변에 있는 쇼핑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관광을 하시기 위해서 한국 돈을 달러를 주고 바꿔 가시겠죠. 그럴 때 이제 수익 수수료를 좀 남기면서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도 사실은 좀 정확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호텔에서 그래도 나름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도 해서 프론트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영어는 당연히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좀 정확하고 친절하게 잘 해야 된다. 중요한 프론트 캐셔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101쪽에 보시면은 환전상의 의무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 한 번씩 여러분 책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환전 처리 방법 이런 거 나오는데 환전 업무 나오죠. 외국환 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의 의무, 이게 지금 책의 101쪽에 나와 있는 환전상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전 직원은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당연한 거죠. 환전 업무 관계 법규를 숙지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최소 2명을 고용해야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명은 체크하고 기재도 하고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일의 환전 결과 매입액을 통화의 종류별로 합산해서 환전 장부에 기장하고 환전 직원과 책임자의 도장 날인을 꼭 해야 한다. 외국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매각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환 매각 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매각 신청서, 매각 증명서, 외국 돈을 가지고 와서 정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102쪽에 영수증이 책에 나와 있어요. 외국환 매각 증명서, 그다음에 매입 증명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한번 넘겨볼래요?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한번 넘겨볼게요. 뒤로. 예. 뒤로 넘겨볼게요.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네. 맨 처음으로. 네네. 좋습니다. 맨 처음으로. 네. 그래서 신청서하고 매각증명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전상은 매입 외화의 대외국한 은행 매각 의무를 지켜 매입 외화를 불법 유출하지 않는다. 매각 의무를 지켜서 매입 외국 돈, 우리 호텔에 들어온 그 외국 돈을 불법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뭐 그냥 돈 잘 세라, 떼먹지 말고 이런 내용이에요. 환전상은 인가증과 국문 용어는 표시된 환전 영업자의 표지를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도 아무나 환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허가증을 신고필증을 올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장부 관계서류는 사용연도로부터 1년간 보존하고요. 고객의 요청에 대비해서 충분한 원화를, 한국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환전 영업 현황을 매 분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 외국한 거래은행의 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돈을 이렇게 얼마를 바꿨습니다. 외국 돈을 너무 많이 갖고 들어오면 비행기에서부터 막아요. 어쨌든 우리는 얼마 이렇게 바꿔줬고 얼마를 우리가 또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저는 관리법에 대한 내용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뭐 여러분 그냥 책에 101쪽에 있는 내용 한 번씩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환전 업무 이제 한번 봐볼까요? 환전 업무. 환율이라고 나오죠.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 교환 비율 몇 대 몇이냐, 우리나라 돈이랑 외국 돈이랑 몇 대 몇 정도로 교환이 되었느냐, 이런 걸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외국환 거래법 환전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정 외국환에 하나여 고객으로부터 들어올 때 적용한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 바꿔줄 때 그 환율에 의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 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익금이 녹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호텔에서 바꿔주는 거죠. 주거래은행에서 대고객 전신한 매입률의 100분의 1 이내로 수수료를 산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1%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 100만 원 바꿨다고 치면은 10,000원 이상 이익을 남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100분의 1 이내로 수수료를 산출해서 통화의 형태에 따라서 공제한 금액이 당일 환전상의 매입률이 된다. 그러니까 99만 원, 100만 원이면 99만 원 돌려주고 그런 매입률이 그러니까 99만 원을 더 이렇게 깎아가지고 막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매입률이 돼야 한다. 매일 당일의 외국한 매입률을 통화 형태별로 프론트 캐시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입률을 항상 엔화, 유로화 그런 그 나라별 형태별로 캐시에다 게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돈 환전은 30개 정도 돼요. 네. 현금하고 여행자 수표. 요즘에 여행자 수표는 잘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과 여행자 수표는 좀 암거래상도 많고 또 이렇게 도용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 제주도에 있는 호텔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위조 화폐도 많고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생각보다 다른 나라 돈보다 굉장히 견고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테이핑도 있고 뭐 복사나 인쇄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 돈들은 달러나 유로 같은 게 좀 허술하게 만든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보다. 그래서 가짜 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폐 감별기 같은 것도 호텔에 이렇게 비치해놓고 이렇게 체크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금은 받는데 여행자 수표는 안 받는 걸로 하는데 여러분 호텔에 취직하게 되면 이런 거는 교육을 다 받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 고객이 사용하고 남은 원화를 재환전하고자 할 때는 은행에 가라고 해야 돼요. 은행에. 우리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손해 본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호텔의 이미지가 나빠져요. 아까 100만 원 주고서 99만 원 바꿔갔어요. 만 원을 떼고. 근데 99만 원 가진 거에서 다시 지네 나라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수수료를 매겨야 되는데 그때 똑같은 99만 원 들고 와서 바꿔달라고 우리는 한 98만 원, 97만 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이 호텔 뭐야 장사했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저희는 환전까지 원화 환전까지만 해드리고 다시 니네 나라 돈으로 바꿔드릴 경우에는 공항이나 은행 가서 하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호텔에서는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서 원화를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 내에서 환전이 가능하지만 호텔 사정상 다시 제한되는 시중은행으로 유도하고 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105쪽에 보시면은 환율표가 나와 있어요. 네, 환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환전 업무 계속 보고 있습니다. 프론트 캐시어는 근무 시간에 교환을 외국 통화를 통화별 이렇게 집계해서 교환 보고서를 정리해서 기입하고 증명서랑 같이 출납과 이렇게 금고에다가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외화는 현금이랑 수표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증명서랑 같이 보관한다. 매각 증명서 작성은 이렇게 같다. 이런 식으로 신청서, 증명서는 환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낙수 안 되고 당연한 거겠죠. 잘못된 금액이 기입되면 보이드 처리하고 증명서를 다시 작성한다. 분실할 경우에 이에 대한 사유서가 작성돼야 되고 무효 처리된 증명서 이런 거는 이게 당연히 당연합니다. 이게 경리부서에서 사실 마지막에 이제 그 매각 증명서랑 이런 거 환전 얼마나 했는지 한번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프론트 캐셔들은 위조 지폐에 대해서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잘 골라내고 위조 지폐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특징이 있죠. 큰 돈 단위가 많다. 그리고 장수가 좀 두껍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조 지폐들은 반사가 잘 안 된대요. 흡수를 해버리는 빚에 대해서요. 그런 것들도 호텔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프론트 캐시어 그 현금 금탈 같은 강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창구 옆에 밑에 나만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그럼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오는 그런 거죠. 이런 거는 또 위험 신호기를 항상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환전 업무할 때 달러, 엔화, 유로, 뭐 홍콩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바꿔줬을 때 그런 어떤 그 매입률 그 고시를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환율표죠. 예, 이게 엔화, 달러, 유로, 영국 돈, 캐나다, 스위스 여기 쭉 다 있죠. 그래서 많이는 이렇게까지 다 해놓지는 않고요. 한 여기 위에 미국, 일본, 유럽에다가 중국 정도 돈까지 이렇게 위안화까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매일매일 그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또 가볼까요? 자, 여행자 수표의 특징. 이거는 이제 위조 여행자 수표. 여행자 수표 사실 요즘 별로 없는데 혹시나 있게 된다면 이제 이걸로 은행에서 끊어온 거죠. 외국 은행에서 끊어온 건데 이거를 받으시는 분한테 수표가 그거에 사실은 이 수표를 받고 돈을 얼마를 돌려주세요. 돈을 얼마를 이 사람 지급해서 이런 뜻인데 이제 가끔 위조 지폐나 위조 화폐나 위조 수표 뭐 똑같은 내용인데 선명하지 않거나 더 진하거나 무늬의 인쇄가 조잡하거나 번호의 인쇄 상태가 좀 굵거나 투박하거나 인쇄가 평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돌출 무늬가 없는 거 그 종이 지질이 얇거나 두껍고 미끄러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크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1년에 한두 번씩 일어나요 호텔에서. 있고 위조 지폐, 위조 달러가 위조가 많습니다. 사실 만들기 쉽대요. 그래서 식별 요령이 이렇게 있는데 위지폐 같은 경우는 종이 재료를 모조지를 사용한다. 모조지 여기 이렇게 밋밋한 점이 있어요. 진짜 화폐는 지질이 강하고 질기다, 잘 안 찢어져요. 위폐는 잘 찢어진다. 색조는 연한 하늘색을 띠고 있다. 진짜 돈은 연한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위폐 색조는 누런색이랑 흰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위폐 종류는 다 100달러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들은 위폐가 아니에요, 거의. 그다음에 인쇄가 전반적으로 복사한 것처럼 좀 조잡하게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만 한번 읽어놓으셔도 철성분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관리 업무. 호텔 기업 특성 중 하나로 현금 회전이 매우 빠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이 잘 돌아요.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가 잘 빠져요. 현금 흐름은 거액의 단위뿐만이 아니라 영업장별로 어떤 그 영업장별로라는 게 객실 파트, 식음 파트, 뭐 수영장 파트, 뭐 스카이라운지, 뭐 휘팅센터 이런 영업장별로 소액 단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호텔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호텔 객실부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쉽게 관리하고 원활한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론트데스크에서 일하는 우리 호텔리어들이 준비금이나 환전 준비금을 가지고 현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미리 뭐 연휴 같은 게 있으면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정리해 놓거나 차곡차곡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호텔들은 당일당일 돈이 잘 이렇게 펀드 회전율이 너무 좋으니까 현금을 가지고서 좀 정확하게 카메라 위쪽에다가 좀 의심되면 좀 비춰주고 개수 장수도 테이블에 놓고서 이렇게 카메라 인식할 정도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런 거에서 오해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자, 그러시면 이제 5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인포메이션 업무인데요.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무슨 정보를 공유하냐? 호텔 주변에 어떠한 정보들이 있고 어떤 교통편이 있다 이런 것들을 깨고 있어야 돼요. 프론트 캐셔에서 프론트에서 일하는 호텔리어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급한 한 대 갔을 때 병원 옆에 뭐가 있냐? 우리 호텔 옆에 병원이 어디 있냐?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주변에 오늘 날짜로 뭐 관광 행사라든지 스포츠 행사 같은 게 열리고 있느냐? 호텔 주변의 제반적인 안내 모든 업무들을 바로 서슴없이 나와줘야 돼. 그게 일본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그게 호텔의 서비스라고 보는 겁니다. 자, 5장 한번 간략하게 한번 더 볼게요. 5절. 자, 인포메이션 정보 제공. 호텔 내외부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등이 1차적으로 프론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론트를 통해서 무조건 우리 그 데스크로 오게 되어 있어요. 숙박을 하면 고객이 숙박을 하게 되면 머무르는 동안에 스테이하는 동안에 프론데스크 종사원한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지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프론데스크에서 버벅버벅 거리면은 그냥 호텔 이미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고객에게 호텔의 정책이나 요금, 서비스 상품 등 고객으로부터 예상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보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뭐 호텔의 정책이나 오늘 패키지 상품 금액이라든지 오늘 서비스 뭐 하고 있다, 요금이 얼마다, 오늘 할인하고 있다, 특실이 얼마다, 이쪽 방은 얼마다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또 기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숙박 고객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한테 정보 제공도 호텔을 물어도 많이 와요. 그리고 오늘 뭐 숙박한 손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제 회의, 컨퍼런스, 시상식, 결혼식, 호텔은 회의도 하고 오는 사람도 많고 사실 호텔 로비에서 차 한잔 마시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경우 손님들이 다 이렇게 막 물어보고 별의별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호텔에 관련된 걸.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완전 대박이에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호텔 프론트의 직원의 자세가 전혀 아닌 거예요. 몰라도 일단 제가 바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거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인데 손님께서 원하시는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으셨다면 제가 빨리 더 윗분한테 아니면 더 다른 분한테 여쭤보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친절성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절대 호텔리어로서 이거는 잘립니다.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돌림으로써 성의 표시도 좀 해주고요.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고 알아보려고 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자료를 찾아보거나 직접 타부서에 연락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손님이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줄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평소에 알도록 공부도 하고 우리 호텔에 대한 제반적인 중심적인 것들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손님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1층 호텔에 지금 1층에 화장실이 지금 어디가 고장난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여기서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3층으로 가세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이쪽으로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가세요. 이런 것들 빠르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정보 제공 업무 계속하고 있는데 호텔의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책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의 책입니다. 여기다가 좀 별표 하나만 쳐놔요. 일반적인 호텔의 정보 내용, 손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내용 정리하자면 11가지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호텔 안에 있는 각종 업장의 시설과 행사에 대한 정보, 이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호텔 주변에 있는 교통정보, 렌트카, 셔틀버스, 비행 공항까지 하는 리무진, 시티투어 버스, 지하철 노선표 이런 것들도 대충 여기서 걸어가면 동쪽으로 걸어가면 몇 메타 걸어가면 무슨 몇 호선이 있다. 버스가 여기에 몇 번이 오는데 몇 분 간격으로 대충 온다. 이런 것들은 호텔 로비에서 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호텔 주변에 있는 관광지,
교통에 대한 정보. 백화점과 오락시설, 뭐 카지노라든지 기타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종교의 시설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전화 종류, 가격, 사용법, 판매 장소에 관한 정보. 내선 전화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고객이 가려고 하는 행선지에 대해서 교통편 안내. 최대한 여기서 보통 우리 손님들이 여기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 나와요. 호텔 주변에서. 어떤 손님이 여기 오는 그 유사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선지는 거의 다 나오잖아요. 응급치료 뭐 중심 우리 병원 어디 주변 가장 가까운 데 뭐가 있는지, 스포츠 행사 오늘 주변에 열리는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주변적인 우리 호텔의 안내문을 다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료들을 공부하고 정보를 항상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호텔에서 일하게 되면 내가 그 프론트에서 일 안 한다 하더라도 뭐 다른 부서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손님이 나한테 어떤 거 그걸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있든 간에 호텔리어들은 친절하고 다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하는 적극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이 진급이 잘 됩니다. 손님들한테 뭐 또 친절 카드도 받을 수도 있고, 아, 이 호텔 이미지 참 좋다, 조국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3-6장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호텔방에 이제 마지막 날 뭐 나갈 때라든지 그럴 때 뭐 메시지 전달 업무, 그러니까 1층에서 또 누가 호텔방으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준품 보관 업무, 카운터에다 꼭 물어봐요. 아, 카운터 좀 보관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콜 서비스, 아침에 좀 몇 시에 깨워주세요. 이런 거. 이거 사소한 건데 되게 귀찮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틀리게 했다가는 컴플레인이 세게 걸려요. 그 손님은 중요한 그 약속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방에 콜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도 신경 써서 프론트데스크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들인데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자, 메시지라는 것들, 메시지 전달은 외부 사람, 우리 호텔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호텔에 주무시고 있는 손님한테 전화로 전해주거나 여기서 주무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제가 지금 여기 누굴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여기 몇 도실에 계시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직접 남겨지는 간단한 메모 형태의 글을 얘기한다. 특급 호텔의 경우에는 편지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를 두 가지 종류를 이용해서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요. 고객이 투숙 전에 받은 메시지는 고객이 도착하는 즉시 전달하는 게 좋아요. 또 외출 고객은 외출해서 돌아오는 즉시. 또 고객끼리 서로 만날 수 없고 중요한 용건을 전할 때 메시지 슬립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딱 뽑아서 보내주는 거 슬립. 안에 손님이나 밖에 손님이 메시지를 남길 때는 남기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꼭 해주면 좋아요. 그다음 남긴 날짜하고 시간 그리고 내용을 적어서 한 장은 게시로 올려보내고 한 장은 외부에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좀 올려놓거나 아니면 방키, 키 꼽는 데다가 꼽아놨다가 손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키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지금은 뭐 사실은 근데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주무시게 되면은 막 핸드폰으로도 연락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시스템이 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자, 지금 책에 110쪽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외부 고객이 남기는 메시지. 외부에서 객실을 방문하러 왔다가 고객이 안 계셨을 때 메시지 남기는 경우 이런 거 있고,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경우에서 메시지. 숙박 예정 고객한테 남기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왔는데 뭐 생일 레터라든지 여기 오면은 나랑 몇 시에 만나자라든지 누가 왔다 간다든지 이런 것들 메시지가 있습니다. 숙박객이 남기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호텔한테 부탁하는 거죠. 업무상 호텔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 메시지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거 있죠. 몇 시에까지 들어올 건데 청소 좀 해놔 주시겠어요? 안 그러면 뭐 세탁물 좀 부탁드립니다라든지 기타 등등의 뭐 호텔방에 좀 이렇게 뭐가 뭐 화장실이 막혔어요. 제가 갔다 몇 시에 들어올 건데 그때까지 좀 수리 좀 부탁합니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외부 고객한테 메시지 남기고 호텔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선지 안내 메시지. 고객이 외부 사람한테 남기는 메시지로서 어느 곳에 가 있겠다라고 하거나 외출해서 지정된 장소에 갈 경우에 남기는 메시지다. 이때 주의할 점은 유효기간이나 시간을 정확히 잘 기재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얼마나 남긴 지 얼마 됐구나, 지금쯤 가면 늦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기준품 보관 업무 이것도 좀 귀찮은 거긴 한데 이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객실 안에 금고가 있는데 객실 안에 금고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평소에 잘 안 쓰다 보니까 꼭 넣어놨다가 호텔 안에서는 분명히 기준품을 보관해주지 않고 비싼 것들은 네가 직접 보관하세요라고 해놨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라고. 근데 그래서 여기 호텔 방마다 다 금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금고를 쓸 때 그날 이용하시는데 투숙했다가 3, 4일 뒤에 나가실 때 이 비밀번호를 까먹는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깨부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어요. 손님이 기억해내는 수밖에. 안 그러면 이거 정말 물리적인 힘으로 가해가지고 부시거나 문을 따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손님이 비밀번호를 알아. 근데 이거는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또 카운터에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빼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고 웬만하면 금고가 처음에는 다 이렇게 반쯤 열려져 있어요. 호텔방에 유심 있게 봐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호텔에 딱 들어가서 새로운 방에 새 방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나한테 처음에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금고가 닫혀있지 않고 반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물건 놓고 잠그는 거를 직접 하고 손님이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옷장이나 안쪽에 문 쪽에 있지 않고 되도록이면 안쪽에 많이 있어요. 네, 안쪽에 있어야지 기준품 갈 때 들고 못 가지고. 그리고 또 무거워요. 쇳덩어리에 같이 함께 들고 못 도망가게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되고요. 객실 내의 금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무료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객실 내의 금고가 있고 프론트에 또 맡기는 안전 금고도 있는데 요즘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컴플레인이 많아질 수 있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또 보겠습니다. 자, 웨이크업 콜 서비스. 이거 이제 지금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건데 대부분 아침에 깨워주는 콜은 교환실에서 핸들링하고 있다. 교환실에 넘겨줘야 되는데 손님이 교환실에 직접 가가지고 부탁을 안 하고 맨날 프롬프트에 와서 부탁을 합니다. 저 메트로 손님인데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까먹지 않고 바로 교환실이나 교환원 업무 담당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까먹으면 난리가 나요. 네, 그래서 프론트캐시에서 일하는 직원은 잘 메모해서 바로바로 넘겨주는 습관을 들이자. 단체 웨이크업, 이건 여행사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 해버리면 큰일 나요. 가이드가 일일이 다 깨고 다녀서 막 하소연하거든요. 우리한테 막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나 단체 이솔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방이 50개든 100개든 그 방 전부 다 아침 7시 동시에 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방 정도가 전화기가 고장나가지고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사전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고 콜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다가 단체명이랑 시간을 기입해서 교환실에다가 넘겨줘야 된다. 그럼 교환실에서 아침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이번 시간에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 수업이 좀 짧습니다. 프론트 캐셔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체크아웃, 체크인 이런 것도 보는데 이번 7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의 자질입니다, 자질. 그러니까 그 어떤 종사원이 지녀야 할 그런 어떤 그 태도, 어떤 성격, 스타일,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보다 7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부가적인 업무입니다. 부수적인 업무. 체크인, 체크아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기타 부수적인 업무. 방을 바꿔주세요. 체크인, 체크아웃을 바꿔주세요. 시간대를 변경해주세요. 이런 변경 업무. 객실 현황을 관리하는 거. 방이 오늘 몇 개 나갔고 우리 호텔 객실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손님한테 객실을 배정해주는 업무. 몇 호실로 손님 오늘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방 마음에 안 드세요. 이쪽 방으로 바꿔드릴까요? 이런 것들. 추천 판매. 방만 팔면 안 돼요. 그럼 매출이 그 자리예요. 오늘 호텔방 이거 이용하시면 여기서 한 2만 원만 더 주시면 원래 평소에는 2배 가격인데 오늘은 제가 방을 디럭스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션뷰 방이 좀 나왔는데 평소에는 한 10만 원 더 주셔야지 3박에 추가가 되는데 변경이 되는데 오늘 한 5만 원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아침 조식이 원래는 2만 원인데 요즘에 지금 기간 행사하고 있어서 12,000원, 만 원 정도만 주시면은 조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수영장 패키지 같은 경우에
뭐 스카이라운지에 뭐 맥주바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안내할 때 낑겨 팔기, 추천 판매 이런 것들을 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호텔에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그 직원만 일하면은 항상 프론데스크 장사가 잘 돼, 그날 매출은 좋아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위에 경리부서에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데스크에서 진급 같은 거 채점 매길 때도 그런 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추천 판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호텔은 돈을 많이 벌어야 먹고 사니까. 네, 당연한 거죠. 그런 직원 좋아할 수밖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5번 만실인 경우에 예약한 고객 처리. 이거 뭐예요? 오버부킹이죠. 이거는 비상사태죠. 이런 경우에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저히 해보고 안 되면 옆방 호텔 잡아서 해드리거나 아니면 스위트룸이든 비상사태 남겨놓은 제일 최고급방 하나 둘 남았더라도 이거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한테 미안하지 않게 다음에 서비스 준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옆 호텔에 주무시고 다음에 우리 호텔에 오실 때는 제가 꼭 무료로 방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걸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기분 안 나쁘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량 고객, 블랙리스트 어떻게 전산에다가 기입해놓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질, 성격, 스타일, 프론데스크 직원이 가져야 할 소양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객실 변경. 첫 번째 변경 업무에서 객실 변경인데 투숙하고 있는 객실을 변경하는 이유는 고장, 호텔 사정 그런 경우 아니면 고객의 요청이야. 고객 요청, 객실 여유가 있는 한 최대한으로 고객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래서 좀 좋아해요. 좀 뷰가 엉망이에요. 앞에 공사장 뷰가 있어요. 앞에 산으로 가로막혀 있네요.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고객님 오셨으면 금액을 좀 지불해야 되는데요. 자주 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웬만하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호텔에 사정이 있다. 고객에게 변경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쪽 방이 지금 저희가 뭐 이런 경우겠죠. 금연방이 있다든지 뭐 손님이 요청했다든지 장애인이 있어서 뭐 좀 이쪽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바꿔줘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가이드나 기타 뭐 와인이나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불리해, 우리 사정이야. 그런 경우는 손님한테 뭘 해줘야지. 그래야 수긍하지. 안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투숙객이 숙박 중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객실을 옮기게 되었을 경우에 프론데스크에서는 룸 체인지 슬립, 룸 체인지 카드를 꼭 작성해서 객실을 변경하는 이유를 기입해서 그다음에 벨보이, 벨데스크, 짐 관리하는 직원한테 꼭 넘겨주고 객실 정비하는 직원 있죠. 그다음에 뭐 미니바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밑에 하우스키핑 담당하는 그 냉장고나 미니바라든지 이런 하우스키핑 관리하는 쪽에다가도 보내줘야 된다 이거죠. 자, 또 가볼까요? 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서 객실 변경은 객실보다 싼 가격의 객실을 원할 경우, 인원 변동으로 인한 변경, 다른 층으로 바꿔달라는 경우, 옆 층으로 옮겨주세요. 단층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변경, 일행이랑 같이 망하기라죠.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특별한 층이나 객실 타입을 원할 경우에, 오션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경우가 고객들이 이게 다반수입니다. 이게 바꿔달라고 요구해요. 이런 경우에 기분 나쁘지 않게 컴플레인을 잘 처리해서 변경해주거나 아니면 안 될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호텔의 사정에 따른 객실 변경 이런 거겠죠. 뭐가 호텔 방에 문제가 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뭔가 뭐 누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했는데 이 표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넘겨볼게요. 객실 요금 변경. 고객의 요금은 예약하는 시점과 체크인 시 제약이 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숙박 중인 경우 변경하기도 한다. 숙박 중인 경우에도 변경한다. 직원이 객실 요금을 잘못 적용했을 때 이를 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단체 패키지, 일반 패키지, 숙 연장으로 인해서 여행사에서 이렇게 직불로 변경됐을 경우, 고객이 더 좋은 침실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인원의 변동 이런 것들 이런 요금 변경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 슬립을 작성해서 또 이렇게 기록카드에다가 첨부해줘야 되고 파일에다가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체크아웃 날짜 변경. 고객이 투숙 중에 체크아웃 날짜를 변경하다 할 때 프론데스크 종사원은 예약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객실을 연장해서 준다. 당연히 돈을 더 받는 거죠. 오버부킹으로 인한 그런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가능한 날짜만 알려주고 불가능할 시에는 웨이팅을 걸어주고 안 될 경우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날의 상황을
손님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각종 변경 업무 되게 많죠. 객실 현황 관리 업무. 객실 관리는 어떻게 보면 룸 컨트롤이에요. 룸이 지금 몇 개나 남아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야지 그날 판매 극대화를 볼 수 있으니까 최고의 가격으로 제일 많이 객실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것들, 객실 현황의 흐름을 머릿속에 프론트 캐셔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일 예약상을 점검해서 생각보다 워킹에 들어오는 손님을 갖다가 오늘 방 개수도 모르고 거의 100개인, 우리 500개 있는 객실 중에 500개 거의 다 팔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받았어. 그럼 그거 뭐야? 오버부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손님한테 예약 받아버리면 안 되죠. 노쇼가 뭐예요? 손님이 그날 안 나타난 거야. 예약을 했는데 한 12시간 정도 안 왔어. 전화 몇 번 돌려보고 손님 전화 안 받아. 그럼 노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방이 남아.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런 것도 팔면 좋죠. 그래도. 예. 그래서 노쇼, 예약 취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화도 하고 손님하고 계속 체크하고 손님 오늘 오시는 거 아시죠? 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통화한 다음에 늘 점검한 다음에 그런 노쇼나 취소나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 이게 호텔 돈 버는 방법이에요. 호텔을 살리는 방법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늘 해주는 업무를 프론트데스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룸체크, 고객이 제공되는 객실의 어떤 그런 모든 그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 시스템상의 어떤 그 제실이지만은 그 공실인 경우 이런 체크하지 못하면은 판매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 한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만실의 경우에는 노쇼 가능성 있는 예약을 미리 골라내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죠. 객실이 오늘 다 찼어. 혹시 이 방은 노쇼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러면은 이 방을 돌려주는 거예요. 다른 손님한테. 자, 그리고 사전에 예약이 되었는지 비행기 스케줄이나 비행기 제대로 도착을 하는지 차가 잘 들어오는지 그래서 100% 객실들을 늘 유지하는 게 최고의 프론트 객실을 하는 일이라고 보죠. 노쇼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노쇼. 보이지 않는 거죠. 안 나타난 거죠.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정된 날짜에 아무 연락 없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하루에 5%에서 10% 정도 차지해요. 노쇼가요. 한국 사람은 항상 변수가 많거든요. 보시면 노쇼. 자, 객실 배정 업무, 객실 배정의 목적. 객실 배정이란 데스크의 중요한 업무다. 만실이 될 때까지 판매 가능한 객실에다가 고객을 갖다 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계속 고객을 며칠의 매토실로 모실 것이냐 그런 거죠. 예약에 의한 당일 도착 고객한테 객실을 배정하거나 당일 오늘 예약된 고객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객실을 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미리 좀 시뮬레이션 돌려서 짜놔 봐야지 차곡차곡 저 객실 빈틈없이 되는 거죠. 객실이 워낙에 막 1000개, 2000개 많은 것들이다 보면은 꼭 한 개도 내가 틀려서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적인 업무도 되고 손님도 기다리지 않아서 좋다라는 거죠. 단체 고객인 경우에는 더 빨라야 되겠죠. 미리 한 층을 더 미리 빼놓거나 가이드랑 통화하거나 특별한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전화 통화해가지고 정보를 다 입수해서 정리한다거나 이렇게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자, 다음 객실 배정 업무 이렇게 됐죠. 배정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당일 점유율, 그다음에 타입별 등급별 현황, 그다음에 얼리 체크인 예약 확인 같은 거. 점유율 같은 경우에 점유율 확인은 객실 배정에 앞서 기본적인 단계 점유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에 타입별 등급별 예약이 실제 가능 수량이랑 거의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오늘 좀 이렇게 미리 배정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안 맞으면 다 이렇게 맞춰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배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잘 짜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변경이나 이런 것들 불가능할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고객들 기분 안 나쁘게 잘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변경 얘기했었죠. 객실비의 변경. 뭐가 우리 호텔 측에서 뭐가 문제 있었을 때 변경해주고 꽃이나 과일이나 이런 뭐 기타적인 것들 기분 좋게 좀 올려주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추천 판매 고객이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호텔에서 단순히 주무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즐기려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조금 더 이 손님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럼 첨가해가지고 뭘로 팔 것이냐 스스로가 선택한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제한이거든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프론데스크 직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고객이 판단해서 고객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손님이 우리 호텔을 좋아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이 올라가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추천 판매 이런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객실 판매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우선 고객한테 친근감 있게 접근을 시도. 그리고 높은 가격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호텔방을 안내할 때 비싼 가격부터 순서대로 쭈룩쭈룩쭈룩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으로. 둘째는 낮은 값부터 높은 값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손님에 따라서 이 손님은 어떤 게 먹힐 것 같아, 어떻게 먹힐 것 같아.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알아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세 번째, 객실 요금의 중간 공표가 중간 가격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심리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어떤 실제적인 이익을 제시하는 방법. 중간 가격 딱 때려주고 더 싼 것도 더 비싼 것도 있어요. 또 해보시면 심리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방법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실인 경우에 객실이 꽉 찼어요. 그런 경우에 처리하는 업무. 풀하우스. 오버부킹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턴어웨이. 고객이 객실을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부킹이 되거나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방이 없다. 그런 경우는 다른 호텔로 보내는 경우를 턴어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이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야. 이런 경우가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우리 호텔 옆에 있는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호텔, 낮은 호텔 말고 비슷하거나 좋은 호텔을 알려주고 그 객실료도 알려줘야 돼. 그 호텔의 객실료 알려주면서 저희가 다 대드릴 테니까 차까지 태워다 모셔드릴 테니까 거기서 주무셔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오시면은 제가 꼭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불량 고객,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고객 중에는 먹튀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시설물을 망치게 하거나 술 먹고 소리 지르거나 이런 손님들 이력이 있으면 남겨놨다가 다음에 또 들어오시게 되면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런 손님들은 웬만하면 끝방을 준다거나 안 그러면 오늘은 만실입니다라든지 해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프론데스크 종사원의 자질 여기가 별표 2개입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프론데스크 종사원의 자질 객실 상품 지식 및 현황 파악. 네, 당연한 거죠 이거. 이용 가능한 객실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오늘 몇 개를 팔 수 있는가 우리 호텔에 요즘에 몇 층에 어디에 뭐가 위치되어 있고 이런 객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난 외모 말고 단정하고 편안한 그런 이미지. 구두도 너무 심하게 강 내지 말고 화장품 입술도 호텔에서는 아주 레드, 아주 진한 빨간색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은은한 색깔들 많이 쓰게 합니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된 좀 많은 액세서리를 갖다가 끼지 못하게 합니다. 호텔 여자한테. 그래서 어떤 이렇게 단정한 외모와 복장은 기본적이다. 첫 번째는 객실 상품 지식 현황 파악. 두 번째 단정한 외모와 복장. 그다음에 이렇게 외모 복장 체크 같은 경우 좀 남성 같은 경우는 있죠. 검정 구두와 검은 양말. 구두는 항상 윤기가 나도록. 얼굴은 면도에서 깨끗한 느낌. 그 다음에 담배 냄새가 절대 안 나게 향이 강한 해상품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필기도구는 안쪽 주머니에 넣도록 밖에서 티 안 나게 여성 같은 경우에 여성 호텔리어 스타킹 커피색 아니면 살색 구두는 장식이 없이 단순한 검정 구두 너무 화려하지 않은 화장이나 액세서리 그 다음에 향수를 사용할 때도 연한 것들 손톱은 짜게 깎고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는 투명색 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머리가 긴 경우에는 꼭 이렇게 헤어망을 쓰거나 머리를 묶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올백으로 넘기는 거 이렇게 그런 겁니다. 유니폼이 기타 뭐 깨끗한지 소매나 칼라에 뭐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 다음에 휴대폰은 근무 중에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외국어 능력 세 번째 능력입니다. 외국어 능력 아주 유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텔에서 쓰는 외국어는 뻔해요. 길을 물어보거나 계산 체크인하거나 체크아웃 하거나 그다음에 방에 대한 변경이나 기타 부수적인 것들인데 어떤 그런 해결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좀 가능한 것들은 웬만한 거는 갖고 있어야 되고
너무 전문적인 컴플레인이나 이런 뭐 대화가 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호텔 안에다 담당적인 한 명씩 있긴 있지만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한국에 좀 잘 없는 그 외국어 호텔리어가 뭐냐면 스페인어입니다. 에스파뇰이라고 하죠. 잘 없는데 그런 것들도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마인드죠. 서비스 마인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어떤 평소에 자기 할 일을 잘 돼야 되죠. 지치면 얼굴에 티가 나요. 웬만하면 웃어야 되고 일 끝나고 나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미소나 이런 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지 어떤 정중한 한국식의 예절을 갖추고 있는지 또 고객을 정말 내가 좀 모시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그런 거 갖다 서비스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대인관계. 프로데스크 종사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다 팀워크예요. 팀으로 움직여요. 팀장 체제 하에 호텔리어들이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호텔 팀이 계속 이렇게 근무주가 A조 B조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 팀장이나 선배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호텔 사실 너무 일하기 힘들어요. 근데 호텔마다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무소를 한 명씩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원만한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 프론트 종사원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도 뭐 웨이크업 콜 서비스, 한정관계, 끝까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내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7가지를 했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프론데스크에서 하는 일들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실무적인 내용들인데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책 125페이지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제물 숙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프론데스크에서 일하는 호텔리어가 가져야 할 6가지의 자질, 프론데스크 종사원의 자질 6가지를 제목 6가지를 기재하시는 게 1번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호텔리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이런 호텔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호텔리어로서 일하고 싶다. 나는 내가 꿈꾸는 호텔리어는 이런 거다. 내가 생각하는 호텔리어는 이런 거다. 라는 자기만의 그 호텔리어로서의 꿈, 그러니까 스타일을 한번 난 일하면 이런 스타일로 일할 거야.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느낀 호텔리어로서의 난 앞으로 이런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2문제 정도가 여러분 과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5월 초까지로 비대면 수업이 연기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좀 답답하고 학교 수업하고 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묻고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업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질문은 카톡방을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고 본 교수의 전화번호도 많이 공개해놨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많이 물어보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계속 좀 답답하고 행동에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좀 공부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